벨도라 마을은 장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한 천을 짜고 염색했죠. 그들의 경쟁과 협력은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시장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캐스피언이 새로운 무지개 염료를 도입했을 때 모두가 그 생생한 색감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오는 습한 날, 일부 비단이 미세하게 색이 바랬던 것입니다. 다른 장인들은 즉시 해법을 찾았습니다. 염료 대신 천을 더 두껍게 짜거나 아니면 방습 처리를 추가하자. 시장의 실패는 분산된 조정과 혁신을 통해 빠르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 장관이 벨도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천 조각을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품질 저하입니다. 나는 공익을 위해 섬유순도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정부가 지정한 소수의 공급자에게서만 실크를 공급받아야 했고 염색은 오직 수백 년 된 느린 침출법만 허용되었습니다. 규제 과잉이었습니다. 장관의 의도는 품질 보장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지정된 공급자는 소규모였고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느린 침출법 때문에 생산량은 급감했고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캐스피언은 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다양한 공급처를 찾으려 했지만 장관은 법 집행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염료 무결성국을 창설했습니다. 장관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적용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정부 개입의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엘라라는 캐스피언에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빠르게 방향을 틀 수 있지. 시장은 수많은 작은 주체들로 분산되어 있어서 오류는 곧바로 교정할 동기를 준단다. 하지만 정부의 실패는 달라. 한번 거대한 규제의 선로를 깔면 그것을 뜯어내는 데에는 수십 년의 노력이 필요해.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그 선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규제를 쏟아붓지. 캐스피언은 깨달았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분산되어 있어 그 피해는 제한적이고 수정은 빠릅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패는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조화됩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규제 자체의 의도가 아니라 그 규제가 일단 자리 잡으면 그 규모와 영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있었습니다. 달빛 비단 마을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시장은 다시 조정될 수 있지만 거대한 관료주의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는 정부의 실패는 왜 시장의 실패보다 더 해로운가? 에 대해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우리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선한 의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약자를 돕고 시장의 불완전함을 고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바람이 정책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프리드먼은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의도는 아름다워도 결과가 오히려 사회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부작용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보통 부문적이고 점진적입니다.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가격이 조정되면 균형은 대체로 회복됩니다. 반면 정부는 한번 개입하면 그 영향이 시장 전체, 국가 전체로 확산됩니다. 규제 하나, 세금 하나, 보조금 하나가 잘못 설계되면 기업 투자, 노동 선택,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의 손길은 대부분 선의를 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금을 올리기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정보입니다. 정부가 선의를 담아 가격을 통제하면 정보가 흐려지고 시장 참여자들은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집세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하면 건물주가 공급을 줄이고 신규 주택이 사라지고 결국 피해는 주거 약자에게 돌아갑니다.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정책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해 청년을 돕고 싶어 하지만 숙련이 낮은 청년부터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되어 장기적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도와 결과의 괴리가 바로 정책의 어려움입니다. 프리드먼은 정부 개입이 선의를 내세울수록 오히려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로 포장된 정책은 비판이 어렵고 실패가 드러나도 쉽게 후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예가 재정 확대와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약자를 돕는 복지 확대라는 명분이 있지만 누적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립니다. 정책은 단순한 한 번의 개입이 아닙니다. 한 번 바뀐 제도는 수십 년 동안 경제 전반의 인센티브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장기적으로는 투자 축소, 더 멀리 보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정책이 시장에 미세하게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톱니바퀴를 뒤틀어 놓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먼저 그리고 깊게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경제적 약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유층이 아니라 무자산층을 먼저 때립니다. 시장 규제의 부작용은 중산층, 청년층, 서민층에게 집중됩니다. 정부의 실패는 오히려 도우려 했던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정부 실패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시장 실패는 경쟁을 통해 스스로 회복할 여지가 있지만 정부 실패는 구조적으로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경제는 언제나 인센티브와 결과로 움직입니다. 프리드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선의를 갖고 개입하더라도 그 결과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정책은 반드시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